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사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가 우리 이제 셀 서식을 이제 변경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로 이제 텍스트 나누기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세 문제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자료를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데이터 좀 이제 자세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A의 1번 셀에 요 제목은 이미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F9번 셀까지 이 영역의 데이터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게 영어요. 영어가 이제 짜잔하고 나오면 이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우리 키보드 상태를 아예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입력을 시작하면 좀 더 이제 편하겠죠. 그때 영어를 이제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숫자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영어하고 우리가 숫자를 막 번갈아 가면서 이제 입력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상품명을 봐도 중간중간에 막 숫자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한글하고 이제 숫자하고 막 섞어서 쓰다 보면 오타가 날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일정을 이제 입력할 때도 우리가 숫자를 이제 입력하고 한글 입력하고 한 칸 띄고 그리고 이제 숫자 입력하고 우리가 1이라는 한글을 또 입력해 줘야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입력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수치 데이터와 이 수치 데이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예약률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요 숫자들만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뒤에 요 퍼센트 기호는 자동으로 이제 붙을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꼭 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번하고 3번 문제는 이제 엑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의 1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설정할 때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이런 도구몸을 이제 이용할 수가 없죠. 해서 얘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셀 서식 그 대화 상자로 들어가야 돼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이제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셀 서식 그 창에서 우리가 이제 크기도 이제 지정해 주고 글꼴 스타일도 전부 다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A의 1번부터 G의 1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갈 때 그때 누르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지정할 때는 우리 맞춤이라는 요 탭이요. 요 맞춤이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고 텍스트 맞춤에서 우리 가로요. 가로가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을 요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글꼴 크기하고 글꼴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글꼴이란 탭이 따로 있죠. 해서 글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크기는 이제 18포인트다 라고 해서 18포인트 요거 이제 찍어주고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행의 높이를 우리가 조정할 때는 우리가 1행의 높이를 조정할 거니까 1하고 써져 있는 곳 있죠? 행 번호가 써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행 높이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획 높이를 우리가 수치값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30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클릭했더니 높이도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3에서 G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A3번부터 G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우리 셀 스타일이요. 셀 스타일을 파란 강조색 1번 요걸로 이제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홈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스타일이라고 있고 그때 셀 스타일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때 셀 스타일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서 그때 요 아이콘 클릭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의 3번부터 G의 3번까지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 스타일에서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파란 강조색 1번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곳에 강조색 1번 그렇게 써져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파란 강조색 1번 얘가 맞죠? 해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우리 이제 뒤에 4번에서 뒤에 13번 영역은 그랬죠. 뒤에 4번부터 뒤에 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종류가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얘를 이제 이용해서 문자 뒤에 지금 현재 이제 문자가 가정이다 원룸이다 이런 것들이 써져 있죠. 이런 이제 문자 뒤에 이사라는 이 두 글자를 붙여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래요. 표시의 예를 보니까 포장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만약에 들어있으면 원래 써져 있던 그 글씨를 먼저 표현해주고 그 뒤에다가 요 두 글자를 이렇게 이제 붙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뒤에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뒤에 13번 이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셀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셀 서식 들어갈 때 그때 누르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라고요. 해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고 그때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얘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이곳에 형식하고 G표준하고 써져 있죠. 기존에 써져 있던 거 일단 먼저 지워주고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거 문자를 대신해주는 게 우리 골뱅이죠. 해서 골뱅이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원래 써져 있던 글씨가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모두 전부 다 이제 이사라는 이 두 글자가 싹 다 이제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쓴 게 이렇게 골뱅이하고 우리 쌍따옴표 이사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2의 3번 셀이요. 2의 3번 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이제 물량, 톤 그렇게 써져 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량이라는 그 한글을 한자로 이제 변환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제목이 써져 있는 셀이요.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 요걸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그때 물량하고 이렇게 두 글자 있죠. 이렇게 두 글자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우리 이제 한자 키가 있죠. 그 한자 키 그거 이제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한글 한자 변환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요 한자가 맞나 우리 문제 그림이랑 우리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환 요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해서 변환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요 두 글자가 이렇게 이제 한자로 변환이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자로 변환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G4에서 G13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의 이름을 우리 이사비용 요걸로 이제 정의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이름을 정의하는 그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정의할 때는 해당 영역을 먼저 쭉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보게 되면 이곳이 우리 이름 상자라 그랬어요. 요 이름 상자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를 싹 다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사 비용하고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네 글자 글씨를 다 썼으면 꼭 반드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끝났는데 이름 정의가 정상적으로 됐나 안 됐나 확인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다른 곳을 이렇게 이제 범위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범위를 지정할 때 여기 이제 첫 번째 셀로 요 셀을 찍었죠. 해서 이 셀의 주소가 이름 상자에 이렇게 뜬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름 정의한 곳을 내가 범위를 다시 설정하게 되면 이곳에는 이제 셀 주소가 뜨는 게 아니라 이름 정의했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오타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제 글씨를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오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타도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맨 위에 이제 수식이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의된 이름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이름 관리자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 관리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 정의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뜬다고요. 그때 얘를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을 편집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타 난 게 이곳에 써져 있겠죠. 그러면 그 오타 난 거를 우리가 고치고 나서 수정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다시 이름 관리자고 뜨는데 오타 난 게 이제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여기서 이제 닫기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A3에서 G13번 그 영역은 그랬어요. 우리 A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계약자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G13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의 영역은 모든 테두리 얘를 적용한 후 그랬어요. 얘를 먼저 적용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얘를 이제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범위 먼저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테두리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테두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모든 테두리 요거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또다시 이제 테두리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여기서 또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테두리까지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5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그때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13번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만큼의 영역에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해서 나타내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A3번부터 시작해서 A의 13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 얘를 이제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텍스트 나누기를 할 때는 우리가 요 데이터란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해서 데이터란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그때 우리 이제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데이터 도구에서 우리 텍스트 나누기가 따로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클릭이요. 텍스트 나누기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가 짜잔하고 이제 실행이 되면서 3단계 중 1단계다 그렇게 떴어요.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원본 데이터 형식을 이제 지정하라고 그렇게 뜨는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데이터는 이제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때 원본 데이터의 파일의 유형은 구분 기호로 이제 분리가 됐냐 너비가 일정하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써져 있고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봐도 중간중간에 전부 다 이제 쉼표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됐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3단계 중 2단계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구분교가 도대체 뭐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이제 쉼표로 돼 있다 그랬으니까 쉼표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탭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체크 표시된 거 요거 이제 해제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쉼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밑에 보세요. 내가 이제 쉼표 찍기 전과 후를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 글씨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전부 다 쉼표가 찍혀 있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쉼표 얘를 이제 찍게 되면 그 쉼표가 들어있던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칸으로 나눠진다. 그렇게 이제 미리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이제 3단계 중 3단계하고 떴죠. 그때 지금 여기서 우리 이름이다, 국어다, 영어다, 수학이다,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가져오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거는 보게 되면 이름은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국어, 영어, 수학,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반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없죠. 해서 얘는 가지고 오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지금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기라는 게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원래는 일반 그렇게 써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열 건너뛰임 그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빼고 반 빼고 이름하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5개 열만 가지고 가는 거 맞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반이라는 건 데이터가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지정해줬던 그 5개 열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작업 3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3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잘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해설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